물론 폐업했다고 해서 다 망한 건 아니지만 뭐 이사 가거나 업종 변경도 있겠지만 10곳 중에 9곳이 문 닫고 5, 60대들의 실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사망한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동남아 가라라는 발언이 과연 적절했을까요? 오늘 아마 언론 보도도 다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다른 패널들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라도 디펜스를 해드려야 될 텐데 저도 일단 비판부터 하고 예. 말씀을 좀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그 말 표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조찬 강연에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파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아마 교수 출신이셔서 이렇게 언론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편하게 강의하듯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청와대의 그 정책보좌관, 경제보좌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되게 녹록하지 않은 자리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말씀으로까지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기억하실 텐데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요 청와대 상대로 하는 질의하고 할 때 제가 따끔하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인터뷰 네. 하나 때문에. 그때는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재벌개혁은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재벌개혁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착해서 가려고 했던 정부 정책 기조를 흔들어버리는 발언을 하셔서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거든요. 자, 이제 좀 디펜스를 하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냐면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맡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경제보좌관도 있습니다만, 신남방 정책과 관련된 정책과 전체 그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작년 12월 24일 날 이분이 그 미얀마에 가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하고 만납니다. 왜 만났냐? 그 양군이죠, 양곤에 그 한 미얀마 우정의 다리라고 하는 상당히 큰 다리를 하나 놔주는 걸로 한국 정부가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얀마 와 경제 관리를 이렇게 좀 높이기 위한 역할도 하는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그렇게 강연을 하실 때요. 하실 때 뭐 거기 나가세요. 50대 나가세요. 20대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닙니다. 이분이 자랑을 한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들을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신남방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 하셨냐?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개인들이 그 식당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예. 그 미얀마라든지 베트남 가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그런 걸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용기를 가지세요라고 하는 것과 그렇죠. 왜 여기서 댓글만 달고 계시냐 나가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그런 부분에서 예. 죄송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당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신남방 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개인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대한민국의 청년들 어디 갔어요? 다 중동에 가 있네. 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해외에서라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대한민국의 청년이 저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 저 중동에 다 갔다고 그래요. 박 전 대통령의 저 발언 이후에 하필 메르스가 와가지고 박 대통령이 더욱더 비판받았던 그 대목이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어제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강의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렇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뒤에서 술렁술렁했다는 거예요. 일부 청중들은 쯧쯧쯧 혀를 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기업 관계자가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해야지 무슨 해일 조선이냐라고 한 것 아니냐. 정부 비판 세대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그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들의 근본적 불만을 모르는 듯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칭 일자리 창출 정부 인사가 할 소리냐. 청와대부터 아세안으로 가라. 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줬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K무브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인 과제였는데 이걸 위해서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 지원할 테니 중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이었지만 그조차도 과했다라고 하는 지적 때문에 비판이 쏟아졌던 지적들이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이 뭐냐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 이상 4대 강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집중하지 말고 경제 영토를 넓히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걸 20대 그리고 60대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무턱대고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대한민국 5, 60대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16%가 넘었고 2019년도 1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퇴직을 하고 나서 본인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자영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미 이게 망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동남아를 비롯한 어디 나갈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는 상황일 텐데 무턱대고 대한민국 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 안에 식당 경쟁하지 말고 외부로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에 관한 문제들 하나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이 정부가 편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 하니 지난번 강남 부동산 집값이 무턱대고 올랐을 때 장하성 시장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모두가 다 강남 살 필요가 없다. 내가 강남을 살아봐서 아는 데라는 발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공부를 자아냈습니까? 지금 김현철 경제부장관의 발언은 어느 날 갑자기 강연 중에 나오는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인식의 차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바라보건대 김현철 경제부장관의 이 발언들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게 될지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의 자화자찬 발언 논란도 있습니다. 그 발언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른바 자화자찬. 이렇게 말했어요. 베트남에서 KB 못 들어갈 때, KB 국민은행 그 베트남 못 들어가고 있을 때 그거 터준 사람이 누구냐. 동남아에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누가 세이지했느냐. 우리가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제보좌관 되고 반기업 정부라고 얘기 안 한다. 제가 가장 기업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나보다 기업인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나와봐. 뭐 이런 거죠. 이재용 부회장도 평양 갈 때, 제 옆에 오지 않았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내 옆에 앉을 정도다. 라는 자화자찬 발언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 자화자찬 이야기를 들은 50대 중소기업 대표는 강연 내내 훈계에다 지자랑만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할 일 없다고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는 얘기는 정말 귀를 의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현철 보좌관이 해명을 했습니다. 아세안 인도 등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젊은이들도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자는 취지다. 라는 해명이 있는데 이 해명이 진정성 있게 들리는지 김광산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해요.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강연 요지를 보면 실수가 아니고 본인의 인식, 철학 그런 것이 반영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얘기를 하면 뭐 한 가지 정도 할 수 있죠. 아, 청년들이 좀 외국에 진출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짧게 얘기했던 모르겠지만 뭐 5060 얘기하고 20대 이야기하고 자영업자 이야기하고 뭐 기업들을 뭐 내가 잘한다.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나는 저 말을 들으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루이 16세 안에 말이 왕따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이 배골라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왜 케이크를 먹지 않느냐. 우리가 보통 농담하잖아요.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왜 안 먹느냐고. 그 말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일자리랄지 여러 가지 경제정책 관련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 경제보좌관이란 말이에요. 경제보좌관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 아닐 것인가. 또 경제정책이 이게 다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웬만한 실수한 사람한테는 뭐 사퇴를 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옆에서 측근을 보좌하는 사람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거든요. 저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퇴해라. 그리고 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개입한 그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얘기하고 싶어요. 김현철 보좌관의 이슈와 후폭풍 아마 지속될 것 같아요. 바로 들었습니다.